제가 예상하는 호재 발현 시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향후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아라키스 파이낸스 리서치를 준비했어요. 최근에 다계정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많은데 얘도 아직 토큰이 안 나온 프로젝트들 중 하나이고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직 이 아라키스 파이낸스를 다룬 게 한국에는 자료가 거의 전무해가지고 한번 나중에 해제하기 위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공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만들기 전에 다양한 아이디어나 또 영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아이디어들도 공유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 이벤트도 많이 할 계획이에요. 오늘은 아라키스 파이낸스가 뭔지 알아보고 맨 뒤에는 어떻게 이걸 성공적으로 우리가 뽑아먹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젤라또에 대한 영상을 꼭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프로젝트 아라키스 파이낸스 시작할게요. 이 아라키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그렇게까지 관심을 주는 프로젝트들이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개인 유저들보다는 프로토콜단에서 이제 프로젝트나 기관 위주로 많이 이 프로젝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은데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걸 공부하는 게 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라키스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유니스왑 V3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해외에 잘 정리된 영상이 있긴 하지만 제가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요약해볼게요. 유니스왑 V3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내가 원하는 특정 구간의 유동성을 집중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 AMM 덱스 방식은 내가 코인 페어를 예치하면 모든 곳에다가 내 유동성을 펴 발라 놓아야 했지만 V3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말로만 들으면 잘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페어인 다이와 USDC 풀은 실제 가격 변동성이 0.99달러에서 1.01달러 수준에도 불구하고 AMM의 특성상 모든 구간의 유동성을 발라놓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1000다이, 1000USDC를 예치해놨다고 치면 사실상 995다이, 995USDC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실거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즉 예치된 자산 중 0.5%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V3를 이용하면 어떨까요? V3의 Concentrated Liquidity, 그러니까 유동성 집중 기능을 이용해서 위 사진처럼 내 다의 USDC LP는 0.9993에서 1.0004 범위에서만 거래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즉 노는 자본 없이 거의 100%가 압축된 공간에 배치돼서 소압을 돕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해당 구간에만 유동성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소압하는 사람들도 기존 방식보다 훨씬 적은 슬리피지로 만족스러운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역시 말로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인 예를 가져오면, 만약 거래가 내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V2 시절에는 만불어치를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수료 기대값을 V3 기술을 이용하면 단돈 1200불만으로도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려 8배가 넘는 효율인 건데요. 그러니까 유니스왑 V3가 혁명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실제로 V3의 등장은 쇼킹 그 자체였는데요. 당장 수수료 수익이 8배가 뛰니까 많은 사람들이 V3의 효용성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 V3 도입 전과 도입 직후의 유니스왑은 스치스왑에 수수료가 밀리기도 할 정도로 잠깐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LP 공급자들도 V3의 효율성을 체감한 이후로는 다시 유니스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V3의 하드캐리로 인해 유니스왑은 덱스계의 일황으로 재옹립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기준 덱스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73.7%의 거래가 유니스왑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유니스왑 V3가 얼마나 파급력이 컸는지 살펴볼 수 있죠. 현재 이 V3 관련 개발 소스들은 비즈니스 소스 라이센스 1.1로 인해 2년간은 유니스왑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는 이 소스가 오픈소스로 공개되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덱스들도 이 기술을 포크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V3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이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유니스왑 V3 이거 장점만 넘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왜 안 씀? 이라는 생각이 들 것인데 유니스왑 V3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설정한 가격 범위 밖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인데요. 수수료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타이트한 범위로 설정을 해서 그 안에서 거래가 일어나도록 설정해야 할 것인데 이놈의 코인판은 어찌나 변동성이 큰지 내 지정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은 곳에서 거래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이 유니스왑 V3는 가격 범위 설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컸습니다.
계속 내가 지정한 가격 범위 벗어나나 안 벗어나나 봐야 하고, 벗어날 때마다 범위를 다시 설정해줘야 되는데 그럼 수수료도 엄청 많이 나가고, 그렇다고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수수료 수익이 마땅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출시 초기에 유니스왑 V3는 사실상 스테이블 수압 빼고는 별로 유의미한 기능이 아닌 거 아니냐 라는 비판 의견도 존재했었죠. 하지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인 아라키스 되겠습니다. 젤라또 영상을 보고 오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아라키스의 전신은 G유니로 서비스 초기에는 탈중앙화 본 네트워크인 젤라또의 사이드 프로젝트 느낌으로 시작했습니다. G유니는 이것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풀의 유동성을 더하고 빼고 리밸런싱 해주고 오토 컴파운드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즉 G유니는 젤라또를 사용해서 LP 관리에 필요한 요소들을 자동화한 서비스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G유니 서비스가 생각보다 너무 잘 됐고, 이에 젤라또 포럼에 G유니를 아라키스로 이름을 바꿔서 분사하자는 프로포절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 프로포절이 통과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의 아라키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G유니는 런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유니스왑 전체 유동성의 10%를 담당하게 됐고요. 현재는 그걸 뛰어넘어서 거의 20% 가까이, 25% 가까이를 이 아라키스가 유동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라키스 파이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아라키스 파이낸스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최고의 유동성 관리 전략 프로토콜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라키스의 LP를 예치하기만 하면 가격 범위 설정도 알아서 해주고 리밸런싱도 알아서 해주고 자동 복리로 자산이 불어나게끔도 조절해줍니다. 이 아라키스는 장세가 좀 죽긴 해서 볼륨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1조원 규모, TVL 기준 16위의 프로젝트입니다. 전성기 때는 1.5 빌리언도 넘긴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망한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이런 규모에 대비해서는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은 프로젝트인데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 아라키스 프로젝트는 주로 큰손이나 기관급 메이저 프로젝트들에 의해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LP 공급이라는 게 많은 소규모 유저들도 덱스에서 수업까지는 어떻게 해봤을지는 몰라도 LP 공급까지 해본 유저들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것도 스시 같은 곡괭이 코인이 캐질 경우에만 그렇지, 개인이 유니스왑 같은 순수하게 수수료만 받아먹는 프로토콜에 LP 공급을 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큰 자본을 굴리는 덱들은 대부분 아라키스 볼트를 사용해 프로젝트가 매끄럽게 굴러갈 수 있도록 부트스트랩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아베, 올림푸스 다우, 프렉스, 스타게이트 등등 이름만 들어도 짱짱한 곳들이 많은데요.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이를 만들어내는 메이커다오가 아라키스의 대표 수혜자인데요. 이 다이 USDC LP의 99%가 아라키스 볼트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스타게이트도 아라키스를 이용해서 옵티미즘의 스타게이트 풀을 만들었고, 유니스왑 파운데이션도 아라키스와 손을 잡고 옵티미즘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폴리곤 역시 아라키스 볼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레이어2나 메인넷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아라키스 볼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가 많은 생태계가 되기 위해서는 디파이와 덱스의 성장이 필수적인데 그 핵심적인 LP 공급의 역할을 아라키스가 아주 잘 해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과거 G유니 시절 프로포절을 살펴보면 본인들 프로젝트를 사용한 상위 25개 프로젝트들에게 본인들의 토큰인 스파이스를 지급하겠다 라고 공언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 니즈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전략은 사실상 메이커, 아베, 스타게이트, 옵티미즘, 올림푸스 같은 메이저 프로젝트들을 자동으로 오근으로 만드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플랫폼 유저들은 X 스파이스를 취급받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파이스와 아라키스 자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자기네 프로토콜 자산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라키스가 그 프로젝트들과 모두 협업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리게 되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체급, 나 얘네랑 어울리는 정도의 프로젝트야, 나 끝발 있는 프로젝트야 라고 자기네 프로젝트들의 체급을 올리는 효과를 만들기도 해서 이 분배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토큰 이야기를 비롯해 아라키스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키스 토큰의 이름은 스파이스로 휴고상 수상작이기도 한 유명 SF 소설 듄에서 등장하는 행성 아라키스와 그 행성의 핵심 자원 스파이스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내놓고 시작하면 저는 불리시한 입장입니다. 이 스파이스는 아라키스의 메인 토큰으로 거버넌스 기능과 보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라키스의 사람들이 LP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상책으로서 스파이스가 활용됩니다. 아라키스 미디엄에 따르면 자동화 전략 수익의 25%는 아라키스 다오에 귀속되고, 이 다오의 거버넌스 의사결정은 스파이스를 락업하고 얻은 X 스파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커브처럼 이 커브 전쟁, 커브워 때문에 컨벡서와 커브 가격이 올랐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커브처럼 X 스파이스를 이용해 어떤 풀에 많은 스파이스를 공급할지,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제공할지 결정하는 서비스를 아라키스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행복회로와 절망회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회로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위에서 썼던 사진 2장을 가져와 보면 상위 25개 프로젝트들한테 스파이스를 나눠주는 거랑 유니스왑 라이선스가 2년 동안 독점 사용인데 지금 거의 1년이 넘었거든요. 얘네 두 개를 조합하면 저는 생각보다 엄청 파괴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파이스를 상위 파트너들한테 주는 목적은 너네 더 높은 보상을 너네 풀에 넣기 위해서 X 스파이스를 얻기 위해서 스파이스를 구매해줘 라는 뜻이거든요. 마치 커브처럼 브라이브 작업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거기다가 타 덱스에서는 분명히 이걸 노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 뇌피셜이긴 한데, 어라? 유니스왑 라이센스 다 끝났네? 우리도 유니스왑 V3를 포크해가지고 우리 서비스에 적용하자! 라는 니즈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뇌피셜이긴 하지만 저는 포크는 안 떠올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 유니스왑이 현재 점유율의 77%를 먹고 있는데 이거를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 V3를 포크해 가게 되면 근데 V3 관리가 힘드네, 이거 어디서 해주지? 하고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라키스를 알게 될 거고, 그럼 아라키스는 그 친구들에 대한 서비스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TVL도 더 늘 거고, 더 나아가서 이 커브워, 아니 스파이스워에 이런 덱스 포크들도 참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파이스 투표를 이용해서 자기네 풀에 더 많은 보상을 배치하기 위해서 스파이스 수요가 폭발할 거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면 아라키스의 가치는 생각 이상으로 거대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스파이스 거버넌스에 사람들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를 뽑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경우에도 하이프가 안 붙는다 뿐이지 분명히 혜택은 있기 때문에 일부 중소 덱들에서라도 스파이스를 모으고자 하는 수요는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 대흥 아니면 노말 정도로 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젠 아라키스의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라키스는 9월 13일 미디엄을 통해 아라키스 버전2 업데이트인 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프로토콜 소유 유동성 방식의 버전1이지만 향후에는 프로토콜 자동 유동성 관리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비공개 테스트 중이고 날짜도 비공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저거 나올 때쯤 토큰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 토큰을 직접 찍진 않더라도 상세한 정보 정도는 공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과거 사례를 반추해봤을 때 트랜잭션을 남기는 게 매우 직관적이고 얼리 액세스에 대한 혜택도 주니까 미리미리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앱 화면을 보면 굉장히 직관적인 걸 살펴볼 수 있죠. 특히 저기 하트 쳐진 곳에 옵티미즘 코인 표시가 돼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저런 풀에서 파밍하면 옵티미즘 코인도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인해 보너스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풀에 들어가면 거래 수수료 플러스 옵티미즘 코인 플러스 향후 기대되는 스파이스 에어드랍까지 3개를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여윳돈 있고 스테이블 파밍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향후 에어드랍을 노리는 사람들은 지금이 충분히 들어가기 적기인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프로토콜을 살펴보면 예상 APR과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고 담당 볼트 매니저와 매니저가 얼마나 가져가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현재 아라키스는 이더리움, 옵티미즘, 매틱 3종의 체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이 굉장히 파밍을 해보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보통 이런 프로젝트들은 얼리 액세스를 챙겨주기 때문인데요. 다만 아직 토큰 찍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아직 한글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해제용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핵심 요약을 끝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아라키스는 프로젝트들의 프로젝트입니다. V3 유동성 관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토콜이죠. 두 번째, 제가 예상하는 호재 발현 시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향후 토큰 TGE 및
팜 업그레이드, 유니스와 V3 라이선스 만료 후 V3 포크 프로젝트들의 등장, 그리고 이에 따른 아라키스의 수요 증가를 예측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라키스의 스파이스가 커브워처럼 진행되거나 관련 브라이브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생각보다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점을 좀 꼽자면 언제 토큰을 찍을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일반인들에게 인지도가 부족한 프로젝트라는 점, 그래서 하이프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 모든 전제는 당연히 전제일 뿐이니까 막상 토큰이 나오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에어드랍을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최종 결론은 여윳돈 있는 사람이나 요즘같이 다계정 메타가 유행하는 시점에는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류의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다계정보다 거래량, 예치량을 기준으로 두거나 아니면 얼리 액세스를 한 사람들에게 그 기간에 대비해서 보상을 해주는 특성이 과거까지 있었으니까요. 네, 이상으로 아라키스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좀 길고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어려운 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지기도 하니까 분명히 공부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텔레그램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주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